오늘은 2021년 7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야권의 주요 대선 주자들이 요즘 경쟁적으로 내놓는 게 소위 규제 완화입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또는 공급 확대 이런 골자로 하는 부동산 공약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눈여겨볼 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홍준표의 반값 아파트입니다. 저는 홍준표의 반값 아파트를 듣는 순간 2000년도 초반 제가 그 당시에 아마 대령연합회 사무총장으로 시민단체도 활동도 좀 하고 있었을 때 아닌가 싶은데 그때 제가 홍준표를 비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반값 아파트, 그 반값 아파트를 홍준표는 이미 주장을 했습니다. 그 반값 아파트에서 저는 비판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홍준표 말이 지금 몇십 년이 지났습니까? 한 20년, 15년여가 지났는데 15년여가 지난 15년여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났는데 반값 아파트를 또 공급 확대하자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데 뭔가 머리를 탁 치는 게 있었습니다. 홍준표가 그때도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자고 했는데 그때 내가 비판을 홍준표에 대해서 세차게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구나. 이 말이 가장 중요한 지금 현실적 대안이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 소위 말해서 지금 이 무주택자들이라든가 이 주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 바로 부동산 문제가 엄청난 지금 가장 최고의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여당 대선 주자들이 현 정권 부동산 정책 기조를 답습하고 오히려 규제 강도를 높인 공약 내놓고 이거하고 정반대되는 바로 이러한 데서 인식의 출발이 있었다는 이 홍준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현실적 대안이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반값 아파트 공약을 발표했는데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정부가 보유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가격을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구상. 저는 이걸 갖다가 과거에 뭐라고 공격을 했냐면 홍준표를 공격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다. 토지를 갖다 정부가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한다. 이렇게 날선 비판을 한 적이 2007, 8년도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서 한 15년 훨씬 전인데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 홍준표 의원의 이 말이 상당히 의미 있다. 자, 무주택이라는 것, 또 아파트값이 천진부지로 자꾸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 그것을 아파트의 인식, 소위 사람의 주거가 소유 개념도 충족하고 또 누구라도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게끔 하는 소유 개념을 충족하면서 또한 이 값을 경제적으로 안정을 시킬 수 있다는 바로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구나 생각하면서 저는 이걸 오늘 아침에 뉴스를 통해서 보는 순간 이 홍준표의 해안을 느꼈습니다. 역시 홍준표는 많이 고뇌하고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정치인으로서 정치가로서 이건 무엇인가를 정말 연구하고 홀로 가야 할 길을 갔구나. 저는 이걸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15년 전에 거의 그때 제가 칼럼을 통해서 독립신문이라는 칼럼을 통해서 제가 비판을 한 기억이 납니다. 엄청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반값 아파트가 이 사회주의적인 이런 데 부분에서 이 발상이 된 좋지 않은 이거다. 정부가 토지는 부여하고 아파트 자체 건물 자체는 국민에게 주는 것. 그 당시는 인식에 어떤 부족이 있었을 겁니다. 사실상 국가라는 것은 다소 조금의 그 사회적인 좀 그런 개념도 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 목적을 위해서. 그런데 이 홍준표 의원이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많이 반값 아파트로 비판을 받았었는데 결국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현실적 대안으로서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을 가장 많이 만족시키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정부가 보유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가격을 절반으로 낮춰가지고 분양가가 예를 들면 1,200만 원이다 하면은 그 반값으로 낮춰가지고 그런 구상 상당히 현실적이죠. 그리고 또 도심은 또 홍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심은 초고층 고밀도로 개발하고 부동산 개발에 장애가 되는 모든 법적 규제를 완전히 풀어주고 공급도 대폭 늘리고 그렇게 하면 된다. 예, 이 홍준표의 대안은 부동산 대안으로서는 지금 나온 이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대안을 낸 사람들 주자들 중에서 가장 접근 가능성이 좋고 현실적인 바로 대안이다. 거기다가 반값에다가 이 건물에 대한 그 반값에다가 예를 들면 DTV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대출을 같이 하게 되면은 극히 적은 돈으로 건물을 집을 소유할 수 있다. 주거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소유권이라는 거, 건물 소유권, 아파트란 그 개념을 만족시킬 수 있다. 야,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엄청 싸게 반값이 또 대출을 받게 되면은 정말 국민 누구나가 들어갈 수 있는, 쉽게 젊은 층들도 바로 아파트로 진주할 수 있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면은 이러한 모습을 갖출 수 있다라는 그 정책을 내놨다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입니다. 홍 의원은 집을 팔고 더 큰 집을 사려 할 때는 양도세, 취득세를 대폭 감면하겠다고 했습니다. 집 사고 큰 집 사라고 조금 이 성취욕구, 인간은 항상 성취욕구에서 사는데 집을 팔고 더 큰 집 사려 할 때 양도세, 취득세를 갖다가 완전히 국가가 때려버리면은 그거는 안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거는 바로 그게 진정한 사회주의의 양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 취득세를 대폭 감면하겠다고 한 바로 이 점에 홍 의원은 상당히 정책적인 그 고뇌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나온 그의 결론일 것이다. 이게 하루아침 찰나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이게 바로 15, 16년 전에 나온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거를 하는 그 주거 문제를,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그 일관성 있는 이 홍 의원의 이 정책 태도에 상당히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홍 의원은 조선일보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요. 이 조선일보 기사를 제가 좀 보고서 제가 알았는데, 현 정권에서는 서민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몽상에 불과한 부동산 지옥을 만들어버렸다. 부동산 지옥이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부동산 시장도 자유주의 시장 원리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결국은 자유주의 시장 원리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정말 참, 홍 의원의 이 정책 대안 중에서 지금 국민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주거 문제인데, 이 문제를 확실하게 이렇게 제시했다는 것은 대단한 소위 대통령 지향을 하고 있는 대선 예비주자로서 훌륭한 지금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 대선 주자들 반시장적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들에게 정권 맡겼다는 국민 부동산 고통이 더 심해지고 아주 문제가 크게 생긴다는 걸 얘기하면서 주택 공약을 발표했는데, 무주택자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 규제를 80%까지 완화하는 게 핵심인데, 생애 최초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LTV 완화 폭을 더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여튼 LTV, 이 주택담보대출 비율, 이걸 갖다가 규제를 80%까지 완화한다는 것, 이것도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만은
근본적으로 펀디멘탈이 아까 얘기한 대로 반값이라든가 철저한 어떤 값을 국가가 토지를 향유하면 건물은 만약에 아파트를 개인이 소유한다 할 때 거기다가 반값에다가 플러스 소위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80%까지 만약에 완화를 한다면 그것도 또한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뭐냐 홍준표의 소위 부동산 대책 한 5, 6년 전, 7년 전, 17년 전 그때 만들어낸 홍준표의 그때 제가 반값 아파트를 보고 제가 홍준표를 칼럼으로 비판한 적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유심하게 오늘 그걸 살펴봤습니다만은 그러고 보니까 홍준표의 해안 미래를 꿰뚫어봤던 그 당시부터 부동산이 크게 문제가 될 거라는 그런 사실에 천착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그런 생각하면서 홍준표 의원의 이 부동산 소위 아파트의 대책 이것은 굉장히 돋보이는 정책 같아서 제가 한번 소회를 표현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도 우리는 또 할 얘기가 딱 한마디 있습니다. 야권 꼭 단일화해서 꼭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만약에 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런 심정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네. 대한민국 자유헌법,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을 배경으로 한 굳건한 안보 바로 여기에 바탕둔 대한민국의 새벽 태양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